겨울철 추운 날씨 더욱 심해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쑥뜸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온몸이 다 쑤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픈데도 각각의 그 질환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병명인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 몸이 아픈 건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건강 쑥뜸방의 박규 선생님 모시고 쑥뜸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류마티스와 관절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지난 시간에 관절염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네, 정말 밖에 나가고 싶어도 팔다리가 쑤셔서 정말 움직이기 힘들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관절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 치료 방법과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관절염 과연 어떤 병일까요? 관절염이라는 건 제일 먼저 사람이 움직이는데 지장을 준다는 게 관절염입니다. 네. 모든 게 사람이 움직일 때는 어떤 거 관절의 마디마디가 서로 조합을 하면서 네.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마디마디가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게 관절염이에요. 네. 근데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류마티스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류마티스요. 네. 그러면 선생님 관절염과 류마티스와는 무슨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네. 말부터도 틀리지만은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같아요. 같은 게 관절염이 초기 증상이고 네. 류마티스는 관절염이 오래 갔을 때 음. 그때 류마티스로 변형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이어서.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오는 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고 네. 류마티스는 요즘하게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손발이나 이런 것들에 오는 손발만이 아니라 류마티스는 네. 이 병의 질환이 한 몇백 가지가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관절에 오는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고 네. 어떠한 그 피부라든가 근육에 오는 거는 류마티스 근막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어떠한 그 조직이라든가 신경에 왔을 때는 네. 신경염이라고도 하고 조직염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증상들은 다 어떨까요? 선생님? 증상은 이제 네.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네. 관절은 물론 관절에 오는 건데 근막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육에 와요. 근육에요? 근육에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져봐야만 됩니다. 피부를요? 뭐 꼭 뭐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은 이 근육에는 근육이 뭉침 현상이 와요. 네. 뭉침 현상이 왔을 때는 일단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뭉침 현상을 풀어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몸은 근육과 관절과 피, 신경 이게 다 같이 있어요.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같이 있다 보면은 관절에 오면 관절 옆에 있는 근육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근육 옆에 신경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에 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신경염, 관절염, 근육염 이것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파도 어디가 또 뻐근하고 몸 전체가 또 아플 수도 있고 네. 또 신경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신경이 문제냐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이 척추신경에서부터 나오고 온몸의 모든 장기를 컨트롤해주는 하나의 그 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신경염을 오래 가지고 사람이 피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보면은 네. 자율신경이 깨져버려요. 네. 그러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네. 이 모든 것이 사람 몸을 원동력을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이 깨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제일 나타나냐 하면 네. 첫째, 사람의 의욕을 상실해 줍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가장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목 뒤에 좀 볼록 들어간 데가 있어요. 목 목경추에. 뒤쪽이요? 네. 경추 뒤쪽. 여기하고 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아랫부분에 꽁지뼈라고 있어요. 네, 엉덩이. 엉덩이 바로 꽁지뼈.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 찌면은 다치고 닿는 부분. 네. 네. 거기 두 군데는 사람 몸은 다 중요하지만 그 두 군데가 다쳤을 때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네. 식물인간이 돼버립니다. 신경 때문에 그쵸.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어떤 그 자극이 간다거나 네. 거기에 어떤 데미지가 났을 때는 네.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무슨 이상이 있든 여하튼 간에 다쳤을 때는 빨리 손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 목경추. 네. 이 목경추는 또한 중요한 것이 이 온 몸의 모든 것이 뇌로 전달되는 하나의 통로가 돼요. 네. 목경추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든가 뇌혈이라든가 이런 것이 뇌에 이런 평범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이 목으로 올라가는 이 뒷목 선에서 네. 거기가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네. 이 뒷목에 목경추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네.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에, 이 바디에 있는 혈이라든가 모든 것이 뇌로 올라갈 때 전달이 잘 안 돼요. 프레셔를 돼요. 그 네. 프레셔가 올라가면 즉 그것이 고혈압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터지게 되면은 네. 그때는 그야말로 사람이 참 황당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연령대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저 같은 뭐 성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 어르신 분들까지도 나이에도 또 불문하게 또 이 그 뭐라 그러죠? 부분도 모두 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류마티스라는 것들을 그쵸. 말씀해 주신 거군요. 그리고 요즘하게는 그 네. 실생활이 인스턴트 푸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질환이 와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인스턴트 푸드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프레시하게 네. 산뜻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관절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절염과 류마티스염에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 질환들을 빨리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네. 나하고 상담해서 네. 내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분명히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시면은 환자분이 열심히 하시면은 안 낫는 병 없어요. 다 나요. 네. 그 마음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보톡재미톡에서 관절염과 류마티스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식생활이나 극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